안녕하세요. 장구박사입니다. 참 8월의 증시가 매일매일 하루도 편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증시가 여러모로 좀 피곤하게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어찌됐던 장 초반 개장 전에 일단은 홍콩 사태가 정리가 되고 공항이 이제 멈춰있던 부분이 정상 운항을 해 줌으로써 그래도 시장이 좀 다행스럽게 진행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장 전에 이런 부분이 없이 바로 시장이 개장을 했더라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공포감에 의한 패닉셀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장 전에 이렇게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이 돼준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하락은 일정 부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하락의 강도가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이며 이번에 시장이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 주도주가 바뀌는지 아니면 안 바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를 보면 급등하는 즉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고 또 급등하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급격하게 반등을 해주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고 흔히 말하는 자율반등이라고도 합니다. 자율반등이 조금 일어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패닉에서 다시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아래에 즉 호가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제 파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물량이 다 위에 있어요. 아래로 찍어 누르면서 파는 거는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당 부분 위로 막 사서 종목들을 끌어올리고요. 그러다가 이 개인들의 심리가 빠지면 급락을 하고 엄청난 윗꼬리를 또 다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개인 그리고 세력에 의한 자율반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종목이 급등하면 빨리빨리 차익을 챙겨서 나오는 전략이 필수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닥을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9월 달에는 이벤트가 많아요. 지금 다가오는 9월 1일 관세 10% 때리는 거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8월 15일 지난 이후에 광복절 지난 이후에 이제 또 정세가 좀 변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또 시장을 또 상당 부분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 듣고 싶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또 한 번의 충격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약간 좀 비관론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일단 쌍바닥과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비관적인 생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임하고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기다림에 의한 매매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황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홍콩 문제 그리고 환율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미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할 구간은 아니고요.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수급 불균형 속 상승 이건 아니고 어제 거네요. 상승 마감은 아니었고 하락은 마감을 했는데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수급은 별로였어요. 수급은 굉장히 별로였고 지금 환율
1219원입니다. 이 환율이 조금 있으면 1220원을 될 거고 125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율 안정화가 돼야만이 증시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수소차 섹터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네요. 일단 오늘도 공략을 못했어요. 오늘도 공략을 못하고 다른 쪽만 좀 집중을 하고 있었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좀 일신석재 쪽으로 해서 경업주에 좀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고, 오늘 로보로보가 뭐 이슈가 특별히 없었는데 로보로보 쪽으로 강력한 수급이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일부 OLED 섹터, 즉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 대해서 올해 예산의 10배를 내년에 쓰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일부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 현중에서 일본산 기자재를 국산화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조선기자재 섹터가 오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섹터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비중은 예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비중 베팅 하면은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냥 제한적인 비중에서 짧은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 막판에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거죠. 당정청 1조 6,578억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예산 예타 문제라는 게 이제 장 막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기 집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내일 소재 관련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그리 강하지는 않았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좀 안 보여줬네요. 일단 종목들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적주 강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이제 방산 쪽에서 강한 실적에 의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이제 장 막판에 원래 이제 라이브에서 오늘 오전에 관심 종목으로 봤던 SFA 반도체를 사실은 내일 공략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안 하고 내일 이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적 발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FA 반도체. 그래서 실적주들이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환율 좀 보죠. 좀 지수는 뭐 계속 혼조 세네요. 올랐다 내렸다. 근데 환율이 지금 장 끝나고 보니까 1200원을 또 넘었네요. 장중에는 1219원이던 게 지금 이제 1223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저는 제일 걸려요. 시장을 볼 때 이 환율이 너무나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전자산 또 금에 대한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 WTI 또 같이 봐야 됩니다. WTI. 왜냐면 이 WTI가 급격한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WTI의 급격한 하락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그만큼 약간 혼돈 속에 좀 갇혀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테마주 당일 트레이딩 혹은 짧은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전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지만 단타 트레이딩은 손절 가능한 사람만 지금 해야 돼요. 상승장에는 가다가 물려서 버티고 있으면 올라와 주는데 지금은 버티면
뚝 떨어져 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만큼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여전히 수급 안 좋았어요. 또 비차익에서 엄청나게 매물이 나오죠. 비차익에서 즉 100% 프로그램을 비차익이라고 해요. 100% 프로그램으로 그냥 810억을 매도하고 이쪽 코스피는 1300억 매도하고 장 시장 안에서 외국인 1700억 700억 800억 프로그램 외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걸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요. 시장이 더 한번 밀릴까봐.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 수급 뭐 개인들이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신용 비율이 다시 올라갈까봐 네, 그런 부분 우려가 조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바로 종목들 보죠. 삼성전자 먼저. 외인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 하단 안 열려야 됩니다. 하단이 하이닉스 지금 오늘 보면은 이걸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면 지금 네이버 하나 그리고 LG생거는 빼고 뭐 방어주 위주의 KTNG 정도만 네, 좀 강했어요. 화장품주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약한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강했는데 이쪽도 사실 섹터가 그렇게 영향가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랐다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자, 그럼 종목 보죠. 오늘은 장 초반에 후성을 매매를 했습니다. 11,000원 정도의 매매를 하고 일단 15,500원 이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매수가 됐겠죠. 이 구간대 해서 뭐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여기에서 매도가 하고 다시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서 가지고 있어요. 11,000원 정도에 사서 좀 가지고 있고 일단 장 막판에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뭐 이런 구간까지 상승 바라보고 매매를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내일 시장을 봐야 알 것 같아요. 시장을 오늘 사실 좀 빠지면 보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버티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매매를 일단 바로 해버렸습니다. 동진세미캠이 오늘은 좀 더 셌어요. 후성보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동진세미캠이 훨씬 좋고요. 이 구간을 일단은 돌파를 해줬죠. 그 다음에 이런 매물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여부. 돌파하면 잘하면 전고점을 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후성도 잘하면 이제 내일 아마 봐봐야 되겠죠. 또 재료 노출이다 뭐다로 끝날지 아닐지는 내일 좀 판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일단 차트적으로는 아직은 살아있다. 그리고 경인양행이 좀 제일 아쉽죠. 같은 종목 중에 좀 많이 밀었어요. 지금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구간으로 보이는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가는 종목인데 좀 막판에 민 거 조금 그렇네요. 그러나 이 구간 아직은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총이 좀 되고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종목 중에서 이제 3개 정도는 강한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 쪽으로 오늘 램 테크놀로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단은 시간 외에 좀 빠졌기 때문에 하락해서 출발하겠지만 여기서 가게 올라오는 흐름이 없다면 네, 이것도 그래서 단기 고점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재가 재료가 나왔는데도 시간에 좀 약한 부분이 약간은 좀 걸리긴 한데 내일 관심은 가져보고 대응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소 섹터. 수소 섹터는 지금 JNK터가 현재로서는 대장 같습니다. 대장 같고, 워낙 매물이 많기 때문에 위로 터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다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풍국주정, EM코리아 눌리면은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광복절이 지나서 아마 뭔가가 발표가 될 것 같고, 광복절이 지나면 하루 있다가 주말이니까 다음 주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쌍바닥 구간을 한번 노려서 손절을 적게 잡고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될 섹터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노바텍, 유니언, 키토류, 이제 유니언 위주로 보죠. 유니언 위주로. 오늘은 참 이게 페이크를 쓴 것 같아요.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회원분이 물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제 매수를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페이크를 오늘 좀 쓴 것 같아요. 페이크를 항상 시간 외에 올리다가 오늘 안 올리고, 기존 전략대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눌림 끝까지 확인하고 다시 바닥권에서 서서히 잡아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 될 거고, 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9월 1일 날 진짜 관세 때리면 이거 올라가야 돼요. 관세를 때리면. 그래서 어려운 매매보다 전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LMS, 어제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렸고, 그 종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고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일은 돌파할 때 필히 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 음봉을 아래 꼬리를 한 번 더 주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주고 가면 내일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제 관심 종목들은 다 잘 가네요. 매매를 안 하고 있는 종목들은 잘 가고,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잘 안 가고, 참 아이러니한데, 이 종목도 이제 고가 돌파하고 뚫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구간까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AD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잘 갔고, 그리고 컴퍼니 K, 여기서 일정 부분 매도가 되고 나머지 매도가 안 됐는데, 이제 하루 남았네요. 이번에 반등을 해줘서 안 하면 이거는 네, 일정 부분 손절 처리를 해야 될 구간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종목은 살아 있으니까 이제 대응의 방법의 차일 거예요. 이 종목을 11선 대응을 할 것인지 21선 대응을 할 것인지, 21선까지 간다면 하락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는 것 뿐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그런 대응의 영역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경협주 오늘 일신석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협주는 일신석재가 상대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반등으로 보여지는데, 반등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부 다 내려오면 제 공략하려고 해요. 일신, 뭐 인디에프 내려오면 지금 구태에서 위에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현대 엘리베이도 마찬가지고요. 내려오면 그렇게 지금 경험주는 보고 있고, 상상인 한국사이버걸스는 뺄게요. 일단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손절을 했던 종목이 상상인이에요. 매매를 하다가, 네, 손절을 안 해도 됐는데, 여기 수익권이, 이 구간은 구간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수익 구간에 있었는데, 여기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다른 일을 보다가 매도가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터치하고 가서 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빠져서 여기에 이탈할 때 손절하고, 여기에 걸어놓은 게 체결이 돼서 일단 매도하고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저가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여기에 박스를 두고 가다가 올라갈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도 이거를 한번 더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간외 특징주 SFA 반도체 호실적이 나와서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는 2760원이죠. 2760원이면 뭐 이 구간 되겠네요. 2760원.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밀리겠죠. 밀릴 때 어느 구간에서 잡아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가 베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도 호가창이랑 이 체결 강도를 같이 봐야 돼요. 엄청나게 체결 강도도 좋겠지만 체결 그 량과 체결 스피드가 중요하죠. 오늘 예로 들을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에 출발을 하죠. 시작하고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8%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엄청 빨리 대응해야 돼요. 뭐 2, 3분 안에 시험 보고 내려왔을 때 다시 지지하고 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매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테크니컬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몬 첨생법 관련해서 이제 익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300일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300일선 기준을 120일선 기준을 잡고요. 여기 갭을 구간을 놓고 이 자리를 안 깬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안 깬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정도 여기를 첨생법 이슈가 나오면 또 강하게 튀어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좀 매매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눌려서 돌아가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소재 관련 섹터가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간 외에서 특별히 반응을 강하게 안 해줬기 때문에 내일 장 초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장도 좀 쉽지 않은 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키는 매매 하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